조선 12대 임금 인종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종은 조선의 임금들 중에서 참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이 조선 12대 임금 인종과 우리 영웅 할아버지 인연,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종은 1515년에 출생하여 1545년에 붕어를 합니다. 왕이 된 것은 1544년 중종이 붕어하고 바로 왕이 되었다가 9개월 만에 갑자기 사망을 하죠. 문정왕후, 조선 2대의 악녀 문정왕후에게 독사를 당한 것입니다. 인종의 아버지는 중종이고 어머니는 장경왕후이고 부인은 왕비는 인성왕후입니다. 자는 이름은 천윤이고 휘는 호이며 시호는 영정이고 중종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장경왕후 윤씨인데 인종을 낳고 산 후 7일 만에 사망을 합니다. 아들 낳자 7일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인종은 문정왕후의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문정왕후는 성격과 기질이 고약하여 인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목숨이 위태롭게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슬픈 왕이죠. 인종이 7살 때인 1521년에 황사후와 인연을 맺습니다. 중종은 황사후에게 세자를 교육시키는 시강원 문학을 배수를 합니다. 인종 임금이 13살 때인 1527 2월 또 황사후는 32살인데 그때가 세자의 교육을 시키는 세자 시강원 보덕으로 배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종이 20살 때인 1535년에 또 황사후는 49살인데 3월에 형조 참판 겸 세자 좌부 빈객을 또 배수를 받습니다. 그해 6월에 첨지 중추부사에 그리고 세자 좌부 빈객을 또 배수받고 7월에는 대사흠 겸 세자 좌 빈객을 또 배수합니다. 9월에는 동지 중추부사 겸 세자 좌부 빈객을 배수합니다. 11월에 중정대부 의정부 우찬성 겸 직영현 춘추관사 세자 좌 빈객을 또 배수를 받습니다. 중종 임금은 맏아들인 세자 천년을 황사후에게 맡기고자 했습니다. 어머니도 없이 문정왕후에게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성장하는 세자 보덕을 친구처럼 지내고 그리고 자신의 고모이던 황사후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인종이 7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7차례나 세자 시강원 자리를 내린 것은 인종의 장례를 황사후에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인종이 왕이 되었을 때 뒷배경을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태계 위왕이 농암의 행장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판이던 황사후에게 중요한 일들을 의뢰함이 많았는데 자문한 바대로 결정하였다. 우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종은 황사후를 그만큼 신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후에 인종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황사후는 명이 짧았습니다. 1536년 3월 고향에 내려갔다가 감기를 이기지 못하여 사망을 했습니다. 중종은 3일간 조회를 피하고 애도를 했습니다. 중종은 인종의 스승이자 뒷배경으로 천재인 황사후를 벼슬을 높여서 길러냈습니다. 황사후가 사망하자 인종의 장례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한로는 영의진을 지낸 인물인데 황사후의 처와 고종사천지간이었습니다. 김한로는 문종왕후로 인해 힘들게 성장하는 인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종 사후에 인종의 장례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황사후가 사망한 지 1년 뒤인 1527년 문정왕후의 폐위 사건을 주모합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발각됩니다. 중종은 임금이 되기 전 부인이던 당경왕후를 연산군과 관계된 신수군의 딸이라는 이유로 신하들에게 빼앗깁니다.
인왕산의 치마바위 전설이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지죠. 아내를 신하에게 뺏긴 경험이 있는 중종은 또 신하들에게 자신의 아내가 폐위된다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문정왕후 윤씨가 자신의 아들 인종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도 몰랐고 인종을 잘 대해주는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 윤씨는 악녀였습니다. 조선 2대의 악녀 중에 한 명이죠. 기말로가 문정왕후 폐위 사건을 꾸미다가 발각되자 중종은 불같이 노하여 기말로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말로에게 당하였던 조광조 일파였던 윤원보, 기말로에게 미움을 받아서 귀양갔던 김극성, 기말라의 무고로 파직을 당했던 홍원필, 조광조 일파였던 김한국, 기말로 권세에 밀려 좌천되었던 정옥경, 이들은 끊임없이 이미 사망한 황사오의 관작을 박탈하라고 주청을 합니다. 결국 중종은 1539년 12월 황사오가 사망한 지 3년 9개월 뒤에 관작을 삭탈을 합니다. 역사는 이긴 자들의 편에서 써지는 것입니다. 그 이긴 자들이 써놓은 글을 사실 그대로 사람들은 알면 안 되는 것이죠. 중종은 자신과 친구처럼 지냈고 무엇이든 물어보면 막힘이 없이 답변을 해주던 천재 황사오를 정권을 차지한 자들이 그렇게 주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자 어쩔 수 없이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탈관장을 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44년 중종은 붕어를 합니다. 인종이 29, 8살 때였죠. 그리고 왕위에 오릅니다. 인종을 지키는 신하는 없었습니다. 겨우 자신의 왕비인 인성왕후 아버지 첨지중추보사 박용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된 문정왕후는 9개월 만에 인종을 독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10살짜리 명종을 왕위에 올리고 수렴청정을 10년간 행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여인이 조선 2대 악녀 중에 한 명이라고. 그리고 문정왕후가 10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 조선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죽하면 임꺽정이라는 도적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조선 사회를 또 어지럽게 했나요? 그러니까 기말로가 역사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정왕후가 이 여자가 악녀죠.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문정왕후를 폐위시켰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중종은 자신의 맏아들 인종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인종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바라왔습니다. 인종의 뒷배경으로 황사오를 높은 관직에 올려주면서 길러냈으나 황사의 죽음은 인종의 뒷배경에 치명상을 입었던 것이죠. 결국 인종은 후사도 남기지 못하고 짧은 인생을 살다가 사망을 합니다. 인종의 묘는 태종 이방원의 묘와 함께 흐린릉에 있습니다. 조선을 개국하는데 이방원이 없었다면, 그리고 한글을 창제하는데 이방원이 없었다면 세종대왕도 한글도 없었습니다. 그 이방원의 묘 옆에 인종은 잠들어 있습니다. 문정왕후를 폐위시키려던 기말로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문정왕후를 폐위하려는 기말로가 잘못된 게 아니시죠. 문정왕후가 대비가 되면서 10년간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 얼마나 조선사회를 망가뜨렸습니까? 그 윤현영 일파가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게 했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기말로가 잘못됐다. 그리고 기말로와 처호종 사촌지간인 황사오가 또 잘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조선 왕조 실록에는 어떻게 써놨나요? 황사오는 기말로에게 아부하여 승진이 빨랐고, 그리고 관직을 매수하여 돈을 밝혔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관직을
팔아서 돈을 치부했다. 그렇다 그러면 재산을 몰수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황사우의 재산을 몰수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그렇게 엉터리로 써놓은 사관들, 그 사람들은 이긴 자들의 편이지 역사를 바르게 기록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후세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을 검색해서 한국민족 대백과 사전 같은 것을 검색하면 황사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나쁘게 써놨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역사의 뒷배경에 이런 엄청난 비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슬프게 성장한 인종의 역사가, 그리고 슬프게 문정왕후의 그늘에서 힘들게 성장하였다가 문정왕후에게 독살된 인종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아니, 드라마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인종의 서성은 황사후입니다. 그 황사후가 51살 나이로 빨리 사망을 하지 않았다면 황사후가 인종을 지키고 그리고 인종의 역사를 조선시대에 다시 써나갔을 겁니다. 역사를 재조명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조선의 2대 악녀 문정왕후와 그 일파들에 의해서 조선사회는 또 한 번 큰 곤욕을 겪고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